이거는 기적적이에요. 그런가? 미인이 많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게. 여기 모인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세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대구에는 미인이 많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왜 생겨난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미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역에서 생활. 오늘은 대구 미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미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미인대회죠. 당당하고 용기 있는 우리 여성들을 위한 축제 2022 미스 대구 선발대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는 미스 코리아 대구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 본선이 열리는 현장을 찾았는데요. 더욱 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대 뒤에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참가자들. 드디어 무대가 시작되고 올해로 66주년을 맞은 미스코리아 대회. 수도권을 제외하면 미스코리아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바로 대구 경북이라는데요. 미스코리아 대구 경북을 주관해온 신문사를 찾아 확인해봤습니다. 미스코리아 당선인들을 보면 대구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아요. 제 기억에는 딱 한 해 말고는 대구 경북에서 매년 입상자를 냈어요. 한 명 이상. 이거는 기적적이에요. 대구가 배출한 대표적인 미스코리아는 1988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2위를 수상한 장윤정 씨죠. 심사위원님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도 대구는 수많은 미스코리아 본선 수상자를 배출하며 미인의 고장이라는 타이틀을 굳건히 지켰는데요. 2007년 이후 14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본선 대회에서 수상자를 내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대구 출신 참가자들 미모가 정말 남다른 걸까요? 단연간 전국의 미인 대회를 경험한 의상 디자이너는 대구 미인이라는 말에 동의할까요? 대구 분들이 확실히 더 예쁘고요. 그리고 이목구비도 더 뚜렷한 것 같고, 확실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인의 고장. 그렇다면 대구를 대표하는 미인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될까요? 지역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일주일간 학숙 후 본 대회를 치르는데요. 대회 당일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참가자들. 붉게 말하세요. 심사를 앞두고 챙겨야 할 것도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메이크업을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해보는데요. 긴장되는 건 물론이고 꽃단장 한 개 망가질까봐 제대로 누워서 쉬지도 못하네요. 좀 많이 못 자서 살짝 커피 수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구에 미인이 많다는 말을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워낙 타 지역에서는 대구가 미인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대회를 할 때 조금 더 외모에 굉장한 신경을 많이 쓰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임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미스 대구에 도전하기 위해 서울에서 온 참가자도 있다는데요. 왜 대구 대회에 참여하게 된 걸까요? 귀걸이 미희 언니가 하고 있죠. 제가 챙겨놨어요. 네. 대구가 가장 흡수도 길고 경하면 엄청 많이 는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지원했어요. 그만큼 대구에 미인이 많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죠. 대구엔 미인이 많다? 예전엔 사과? 사과를 꼭 먹어서 미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시기에 사과를 많이 먹을 수 있으면 건강해지겠죠. 대구 미인은 사과 미인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70년대 대구에서는 능금 아가씨를 선발하기로 했는데요. 정말 사과를 많이 먹어서 미인이 많은 걸까요? 저희들 능금농협이 우리나라 사과 생산되는 양의 그 당시로서는 70%를
저희들이 생산했습니다. 70년대 대구는 우리나라 최대 사과 주산지였고 대구시와 사과 농가들은 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사과 품평회나 능금 먹기 대회 같은 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능금 아가씨 선발 대회 또한 그 마케팅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인물이 좋으신 아가씨들 많아요. 예쁜 아가씨들이 사과를 먹고 예뻐졌다. 미스 대구에 선발됐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러면 사과가 좋다. 좀 사과를 우리도 많이 먹자.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되었고 홍보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도착하고 2022 미스 대구 선발대회에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내 고향 대구민을 참가번호 2번 이다슬. 패션의 도시 대구에서 제가 만든 의상을 입고 당당하게 워킹하는 Is to live through the best life. I'm beyond grateful to have this opportunity. Thank you. 30명이 넘는 심사위원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할까요? 얼마나 이 후보자가 그 어떤 가치관과 자기의 그 주관 의식이 뚜렷한지 그거에 좀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자기 PR을 좀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괜찮구나. 우리 기준은 없어요. 엄격히 말하면. 그 시대에 사는 대중이 저 사람이 미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인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대로 심사를 해 투표하고 결과는 밀봉한 다음 본선 무대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심사가 끝난 상황. 만족하고 너무 홀가분하고 빨리 케이크 먹고 싶습니다. 치킨집 먹고 싶어요. 대구에 미인이 많다는 인식이 퍼진 이후에는 미인 대회에서 거둔 성과와 사과 마케팅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대구가 낳은 스타들. 연예계 미녀 스타들 중에서도 유독 대구 출신이 많은데요. 그러고 보니 진짜 대구에는 미인이 많은 것 같죠. 대구는 언제부터 미인의 도시라 불렸고 미인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미와 대구 미인에 대해 연구해온 민복기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신윤복의 미인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눈썹이 굉장히 가늘고 눈도 쌍꺼풀이 없고 코가 낮고 그래도 얼굴이 좀 긴 편이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북방계 미인들 같은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대구 미인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게 전쟁 이후 1950년대 이후에 이목구비가 이제 북쪽 미인보다는 좀 더 뚜렷하고 눈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미인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미인이라고 하고 미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얼굴연구소 소장이자 얼굴학자인 조용진 박사님을 찾았습니다. 해부학과 미술을 공부하고 40년이 넘게 사람의 얼굴을 연구해 왔는데요. 과연 미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미인이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얼굴이 나타났는데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봤을 때 즐거움을 관장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 우리 뇌는 미인이라 인지하는데요. 미인의 기준은 늘 바뀌는데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가치관에 따라서 바뀌고 우리 한국에서는 서양적인 것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오니까 눈이 크고 뚜렷하고 쌍꺼풀이 있고 코도 오똑하고 높고 입도 크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형을 미인형으로 보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적 미인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 팔도 미인도를 살펴보면 얼굴은 작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현대 미인과는 달리 턱은 크고 눈, 코, 입은 작은 얼굴이 미인이라 불렸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 미인상. 그렇다면 대구의 미인이 조선시대의 미인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라는 점과 유전적 특징 때문이라는데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이때부터 이 지역이 이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많은 지역에서도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전학적으로 다양성을 갖추게 된 도시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분지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균일하게 유전자 교환이 이루어진다. 많이 섞이게 되면 형질적으로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남방계도 있고 전형적인 북방계도 있고 중간형은 많은 거죠. 미인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는 이의 관념에 부합됐을 때 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질적으로 다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E형을 미인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E형을 미인으로 보는데 다양하니까 누가 보든지 미인으로 보는 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절대미란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미인의 고장이 된 대구. 대구에서 열린 국제 뷰티 엑스포 현장은 첫날부터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영남권 최대 규모의 뷰티 엑스포.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미용용품을 구입하는 걸 보니 대구 사람들이 미에 대한 관심이 참 많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미백에 관심이 많아서 좀 이따가 미백 시연해준다 그래서 테스트 받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테스트 받으려고요. 너 사러 가야 돼 지금. 네, 우리 또 눈 체험도 하러 가야 되고 체험 안마의자도 하러 가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이건 또 무슨 줄일까요? 피부 테스트를 해준다는데요. 저도 줄을 서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평소에 피부 고민이 있으신가요? 주름. 주름이요? 그리고 모공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죠. 4번 촬영돼요. 이제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피부 진단을 엄청 꼼꼼히 해주시더라고요. 전국의 엑스포를 다니는 사람들도 대구 사람들의 미에 대한 관심을 피부로 느낀다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김포에서도 이제 팝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대기를 하다가 그래도 중간에 너무 대기 시간이 길면은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대구 분들은 뭐 이렇게 긴 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서서 이제 기다려 주시고 이제 진단까지 끝까지 마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서까지도 이제 진단을 받고 싶고 내 피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대구는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뇌의 발달과도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는 경북대 학생들을 1998년에 한 100명 가까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뇌가 발달한 학생이 대다수였습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돌출해 있죠. 오른쪽이 더 부피가 큰 겁니다. 우뇌가 발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판단을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빨리 하는, 신속하게 하는 이런 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죠. 오른쪽 뇌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든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든가, 이건 논리가 아니고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에 관심이 많고 그것이 이제 사람에 쏠리게 되면 당연히 미인을 좋아하고 미인에 관심이 많고 미인이 되고 싶어하고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조사한 결과 93%가 우뇌형. 비록 경북대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긴 하지만 다른 지역은 물론 세계 어느 대학에서도 이렇게 우뇌형이 많은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대구에는 인구 대비 미용실이 가장 많고 뷰티 관련 학과가 많아 수준 높은 이 미용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대구의 미용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대구가 전쟁이 끝날 때 여기는 방어선이 형성이 됐거든요. 영화 제작소라든가 연예 기획사라든가 가수들, 그 음반 제작사들, 이런 또 시인들, 이런 문화예술 분야가 대구에서 다 시작이 됐어요. 한국전쟁 발발 후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된 대구. 음반사와 영화사, 예술인들이 대구에서 자리를 잡으며 문화예술을 꽃피웠는데요. 이것이 대구의 미용 서비스가 함께 발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런 발탄으로 하다 보니까 미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구가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좀 더 세련되고 패션적이고 이런 게 예술적인 게 전부 다 좀 앞서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인들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 이후 섬유 산업이 발달하면서 패션의 중심지가 된 대구. 때문에 유행에 민감했고 패션을 선도한 여성들도 많았다는데요. 섬유와 패션 산업의 발달은 대구 미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 그러한 부분보다 스타일이 좋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잘한다. 그래서 예뻐 보인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미인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이 발달하게 되면 미용이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하면 또 메이크업도 따라가게 되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대구가 미인이 많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것이. 와, 왜 대구가 미인의 도시로 불려왔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미인이 많다라는 말을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이 많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도 괜찮은 걸까요? 대구에 또 다른 미인이 있다고 해서 찾은 곳은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한 대학의 시니어 모델학과 강의실. 오늘은 스피치 수업 기말 평가가 있는 날이라고 하네요. 배움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기쁩니다. 자신의 말하는 스타일을 찾아 여러분만의 것으로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약간 웅변 스타일로 하셨어요. 시니어 모델들과 수업을 하며 미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교수님. 사실 예전에는 이 미의 기준이 저도 그랬지만 예쁨 그리고 젊음에 이렇게 맞춰져 있었다면 우리 시니어 모델분들은 그런 기준을 아주 보기 좋게 깨버리고 우아함과 성숙함으로 이 시대의 미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중에서도 또 배움 앞에서 겸손하고 열성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대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교시는 워킹 테스트입니다. 워킹 연습했죠. 평상시에 걷는 것 자체가 항상 런웨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원래 팔자가 심했거든. 이제 걸음도 발라지고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스피드와 리듬을 가미해서 해야만 워킹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차례. 멋지게 런웨이를 활보하는데요. 나이라는 한계를 넘어 세월을 빛나게 하는 당당함. 선생님 한 분 중에서는 작년에 처음 뵀어요. 엑스포에서 패션쇼가 있는데 거기 처음 뵀는데 그때는 되게 많이 굽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경험상, 재미삼, 호기심에 접근을 하셨다가 지금은 그 굽은 등이 다 펴지시고 펴진과 동시에 호흡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군살도 싹 빠지면서 오히려 다리도 길어 보이고 살아온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연륜이 이 수업 안에서도 어느 순간 품어져 나오세요. 틈만 나면 포즈 연습을 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데요.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발전해온 결과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 와, 정말 멋진데요. 보기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계속 더 발전하는 어떤 내 모습을 더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앞으로의 어떤 목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60이라면 늦다고 생각하는데 20년, 30년을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또 보기 좋게 아름답게 놀고 싶은 마음에 여기 수업을 들어왔는데 정말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저 스스로 뿌듯합니다. 시니어 모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교수님들이 배우는 게 더 많다는데요. 항상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교수님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두 명과 블랙 컨셉 몰랐어요? 제자가 스텝을 닮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이 모델학과에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제 인생이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매력과 당당함을 만나면서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더 자극제가 되고 제 스스로 더 당당해짐을 또 느끼기도 하고 좀 배움을 가지지 않았나 풍부해지더라고요. 삶도 풍부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편견을 깬 당당한 매력, 노력이 만들어낸 건강한 아름다움. 보는 이들에게
활력과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대구의 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미인이 있다고 해서 찾은 곳은 여성 CEO들의 모임입니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여성 경영인들이 대구 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여성 기업인의 맏언니이자 경제인협회 대구지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성월 회장. 그녀는 20대에 회사를 창업해 지역에서 손꼽히는 포장재 생산 기업으로 키워왔습니다. 목형만 나온 거지. 예, 도매만 일단 지금 샘플 진행 중에 있고요. 포장이 이렇게만 가는 것보다가 좀 더 제품 손상 없이. 이 업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비재도 있고 제조업에 뭐 부품도 있고 기계 쪽도 있고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 업종들을 거의 다 부딪혀 봤다고 봐야죠. 경제가 전체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이 비즈니스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팔 걷어붙이고 또 막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 경영인으로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많지만 여성 특유의 장점을 살려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는데요. 가정에 돌아가서 충실하고 그 다음에 내 사업을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발휘할 수 있는 여성, 또 모성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여성, 그게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가정을 지키며 열정적으로 사는 여성 CEO들. 지역 경제를 이끄는 이들 역시 대구를 대표하는 미인이 아닐까요? 근대 대구를 살았던 여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 반지길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기 반지길 책자를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대구 근대 여성들의 삶과 행적을 만날 수 있는 반지길 투어.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의미 있게 살아갔던 여성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기의 평범한 일상은 포기한 분들이십니다, 사실은요. 이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가 바로 이 거리에서 조성이 됐어요. 1907년 나라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를 필두로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 운동에 대구의 여성들도 취지문을 내며 적극 동참했는데요. 가진 반지를 내어놓고 폐물을 헌납했던 여성들. 반지길 책자를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이 가락지 모양을 닮았어요. 폐물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폐물을 갖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 여성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중심인물이 바로 벽화에 있던 저 여성분입니다. 정경주 여사였어요.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대구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신기하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반지길을 걸으며 독립운동에 앞장선 강인한 대구 여성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현대 대구 여성들의 삶에서 대구 여성들만의 특징을 찾았다는 여성가족재단의 정일선 대표. 대구 여성 그러면 거세다, 억세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긍정적인 말로 풀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강인하고 도전 정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각 영역에서 최초의 여성들이 참 많아요. 영남 최초 소프라노 최경은 천재적인 여류 음악가라 불렸고 한국 최초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은 아이를 업고 촬영장에 나가 스태프들의 밥을 해먹이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인 권기용 역시 대구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강인한 여성입니다. 남자로서도 굉장히 꿈꾸기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빨리 몰랐다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일 만세 운동길을 올라가면 평범했던 대구 여성들의 삶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신 분,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힘썼던 여성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저 고화산소 치료기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바로 우리 언니들의 이야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죠? 연탄가스에 중독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필요했던 고압산소 치료기. 이상하게도 그 당시 대구에서는 낮 시간에 어린 소녀들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자주 실려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무슨 도시입니까? 섬유 도시예요. 그죠? 전국의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했던 13살, 14살 된 소녀들이 전부 대구 섬유공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가장 쉽게 어린 나이에 돈 벌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섬유공장에 취직한 소녀들. 밤새 공장에서 일하고 아침이면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병원으로 실려오는 사고가 빈번했다는데요. 그런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고압산소 치료기를 들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 오빠를 공부시켜요. 자기 남동생 공부시켜요. 대부분의 남자들, 아들만 공부시켰지 딸은 제외였습니다. 우리 평범한 여성들의 삶. 그들이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그죠?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열심히 살았던. 나 그 이야기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내 마음속에 국보로 지정하고 싶을 만큼 훌륭한 고압 산소 치료기였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평범했던 여성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열악했는데 좀 더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니까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하고도 강인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데요. 저는 또 경력 단절 여성이라서요. 이 길을 또 통해서 내가 숨어있던 꿈 아니면 내가 대구 여성 아니면 아줌마 엄마로서의 꿈이 살짝 더 꿈을 피워보면 어떨까, 그 꿈을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자존감,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구의 과거는 현재와 연결되어 오늘을 사는 여성들에게 적극적이고 강인한 아름다움이 전해진 건 아닐까요? 미인이 많다?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실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향기를 풍기는 의미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 대구 여성들은 굉장히 많이 아름다운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났을 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사람을 미인이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미인은 아닐까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여성들과 나라를 위해 앞장섰던 여성들이 살았던 대구. 대구에 미인이 많다.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면 어떨까요?